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6.25 전쟁 이후의 경제 성장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죠. 6.25 전쟁 이후에 아주 폐허가 된 이런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올라가게 됐는지 그 내용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국토 전체가 폐허로 변했죠. 파괴된 여러 시설을 복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자,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은 그런 정말 폐허가 돼버린 나라가 됐어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당시에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원조를 많이 줬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50년대까지, 50년대 중반, 6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시설을 복구를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인크래프트 해봤죠? 새로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철도 없고 물건이 일단 없어.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우리 뭐 해야 돼? 공장을 돌려야 돼. 공업을 발달시켜야 돼. 일단 공장부터 짓자. 한마디로 닭공 닭공을 하는 겁니다. 공장에 몰빵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미국,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농업사 중심의 산업구조를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닭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식료품 공업, 섬유 공업 등이 소비재 산업이 주로 발달했습니다. 소비재는 소비를 꼭 해야 하는 경공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서울이 완전 박살이 났죠.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1962년에 자, 이때 대통령 누구죠?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팔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5개년 계획은 장면이라는 사람이 총리하면서 이제 내각제를 세우게 됩니다. 총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내각을 이루어서 정치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 탱크를 이끌고 탱크를 이끌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딱 보니까 장면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려고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그럼 해볼까? 해서 박정희가 이제 경제개발 500년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계획은 사실 누구나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실행을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자,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후 정부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운반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정유시설, 발전소, 고속국도, 항만 등을 건설했습니다. 정유시설은 석유를 정제하는 것, 발전소는 전기 만드는 거죠. 고속국도는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만,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조금 보충 설명을 할게요. 정유 같은 경우는 원유가 있으면 끓여. 원유야. 필터를 거쳐서 여러 층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제 뭐 주로 많이 쓰는 이제 무연 휘발유, 유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제 디젤, 경유, 또 뭐 그 밖에 이제 산업유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죠. 등유, 뭐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원유를 끓이면 이게 나눠지는 거야. 원유를 끓여서 이렇게 세 가지로 바꾸는 겁니다. 더 많이 있어요, 사실. 아스팔트도 여기서 원유에서 나옵니다. 그 작업을 하고, 그러면 정유가 원유를 정제해서 나눠 놓은 거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아스팔트 얘기했죠. 정유에서 이 아스팔트 도로 까는 거야. 정유에서 이 발전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화력 발전 등에 쓸 수 있는 석유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유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지금도 있죠. 항만은 왜 필요하냐? 바다에 배가 그냥 들어오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다에 배가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바닷물의 깊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작은 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아주 큰 배, 이런 배가 이제 들어온다고 해요. 이 수위가 바닷물의 깊이가 더 깊어야겠죠. 더 깊어야 가능하겠죠. 이 배가 들어오려면. 그래서 그만큼의 물을 저장을 해두고 그 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거고, 이 배가 이렇게 딱 도망가지 않게 딱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둘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거고, 또 배가 뭐 고장이 났으면 배를 또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거야. 그래서 항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세금을 내려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죠. 지금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이때는 대기업을 위주로 했어.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 몰빵. 자, 기업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제품을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자, 정유 공장. 아까 얘기했죠. 원유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춘천 수력발전소 공사. 경부 고속국도. 여기서 경은 서울이고요. 부는 부산입니다. 즉 서울과 부산을 잇는 국도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에 만들었습니다. 자, 인천 항만 개발. 인천항이 만들어졌어요. 왜 인천항을 만들었을까? 얘들아, 서울이 여기 있으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어딥니까? 인천이죠. 자연스럽게 인천이 발달하게 되고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06쪽을 볼게요. 기업은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섬유, 신발, 가발, 의류 등과 같은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며 성장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경공업이라는 얘기 잠깐 했었죠.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산업을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자원과 기술은 부족했어요. 조금 부족한 게 아니지. 겁나 부족했어요. 겁나. 하지만 노동력은 풍부했다. 일할 사람이 많다. 다시 말해서 노동력이 싸다. 임금이 저렴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해서 수출했대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가발, 신발, 이런 것, 모직,
모직은 뭐냐면 천을 짜는 거야. 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엇갈려서 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가계의 소득도 점점 증가를 했습니다. 자, 1956년부터 68년까지의 증가액입니다. 떡상하게 되죠. 떡상합니다. 자, 1950년에는 2,400만. 지금 12년 만에 한 20배가 올라가죠. 거의 한 20배. 약 20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196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정부 기업 가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조사해 봅시다. 이때는 기업아, 네가 수출을 많이 해야 우리 가게도 먹고 살고 한단다. 그러니까 정부는 기업에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네가 가서 돈 벌어와. 네가 가서 수출 많이 해와야 우리가 그 돈 가지고 가게에다가 월급도 주고 하는 거야.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기업, 네가 돈을 많이 벌어 갖고 와야 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 기업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엄청난 지원, 세금 융자, 다시 말해서 사업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정부에게 근데 이 법은 좀 없앴으면 좀 좋겠는데 왜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워. 부동산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린벨트가 너무 많아. 그린벨트 좀 풀어주세요. 그래? 바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는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제 돈을 벌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가계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낙수효과라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낙수효과는 미비해요. 거의 없어요. 10을 벌어오면 기업이 9를 가져가고 가게에다가 1을 주는 거야. 가게는 죽을 똥 살 똥 이래가지고 1만큼 밖에 못 받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은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그 돈으로 나라를 발전을 시키는 단계였습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왔어. 근데 기업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왔다고 해도 도로를 깔고 항만을 건설하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 기업 너 돈 벌어왔어? 내놔. 나 뭐 좀 하게 내놔.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다른 어디 지역에다가 너 이거 깔아. 설치해. 자, 여기 집 앞에 도로 내줄 테니까 빨리 딴 데 이사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개발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정부가 경제 개발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겁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어서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60년대의 이야기를 봤는데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